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동영상에서는 정적분의 의미를 고정미적분이 요구하는 그런 엄밀성 하에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정적분은 우리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미 다 배워서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고등학교 때는 우리가 정적분을 어떻게 배웠었냐면 하이스쿨 매스매틱스 고등학교 때는 정적분을 이런 기호로 썼었고, 그 의미는 주어진 함수 f가 있을 때 a부터 b까지 이 함수의 그래프와 x축 사이에 존재하는 영역의 넓이를 계산해서 그걸 정적분이라고 우리가 불렀어요. 그래서 그 의미는 이 구간 A부터 B까지 구간을 우리가 여러 개의 작은 조각들로 이렇게 나눴었어요. 그래서 A를 x0라고 하고 x1, x2 이렇게 해서 x, k 그리고 마지막에 B를 xn이라고 부르면 거기에 k번째 노드 xk는 A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전체 구간 A부터 B까지 구간을 n개로 나눴으니까 한 구간의 길이는 B 빼기 A를 n으로 나눈 거, 요게 한 구간의 길이일 거예요. 이런 걸로 k만큼 지나가면 xk의 위치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f에 a 플러스 요 xk를 여기다 쓸게요. b-a를 n으로 나눈 다음에 k배를 하면 xk라는 요 위치에서 함수 값을 계산하고 거기다가 곱하기 요 한 구간의 길이가 b-a였어요. b-a를 n으로 나눈 거죠. 그래서 이게 밑변 요 한 칸의 길이고, 거기다가 함수의 값을 높이로 가지는 이런 작은 사각형 넓이를 계산한 게 이 식이에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다 더했죠. 그죠? K가 0번부터 n-1까지. 그러면 여기 A에서부터 출발해서 각각 구간의 왼쪽 점을 기준으로, 그 높이를 측정한 거예요. 그렇죠? 각 구간의 왼쪽 점을 기준으로 밑변 곱하기 높이에서 만들어진 조각들의 넓이를 다 더해준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이 구간의 개수 n을 무한대로 극한을 취해주면 이게 구분구조법을 이용해서 정의한 정적분의 의미였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정의를 그대로 우리가 어떤 함수에다 한번 적용해 볼 거냐면, 가령 f라는 함수를 1 또는 0, 만약에 x가 유리수에서는 값이 1이고 x가 유리수가 아닌 경우 무리수에서는 값이 0인 이런 함수를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x축 위에 가령 유리수점이 있으면 값이 1이에요. 근데 유리수는 무한히 많죠. 그래서 여기 f의 그래프가 무한히 많이 나타날 거예요. 그렇지만 무리수도 또 무한히 많으니까 여기서도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럼 이런 함수를 어떤 적당한 영역, 가령 예를 들어 0부터 1까지 라는 범위에서 적분을 하면 그 값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던 요 정의를 그대로 한번 적용해봐요. 어떻게 되나요? 0부터 1까지 fx dx라는 걸 적분을 하는데, 앞서 우리 배웠었던 요 정의를 그대로 적용을 하면 a가 0이고 b가 1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극한을 취하는데 k는 0부터 n-1까지 덧셈을 할 거고, f 지금 우리 방금 만든 유리수와 무리수일 때 값이 서로 다르게 정의된 이 함수에다가 a는 0, b는 1 그러면 이 자리에 k 나누기 n 이라는 값이 요 n번째, k번째 노드의 위치예요. 거기다가 곱하기
네, n분의 1을 곱해서 더한 건데 그때 n분의 k라는 값이 얘가 유리수죠. 그러니까 여기 등장하는 f 함수값이 모두 다 1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극한을 취하는데 네, k가 0부터 n-1까지 즉 n개의 합을 계산하는데 한 칸의 값이 n분의 1이에요. 그래서 항상 1이 되죠. 그렇죠? 자, 이 함수는 비록 0인 경우가 많지만 유리수일 때는 값이 1이라서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은 함수예요. 그렇죠? 그런 함수의 그래프를 면적을 계산하는데 지금 이 계산을 통해서 보면 0부터 1까지 이 부분의 면적이 그래프 아래쪽 부분의 면적이 1이라는 값을 얻었다고요. 왜? 여기 무한히 많은 점에서 유리수 값에서 높이가 1이 나오니까. 그런데 여기서 가령 적분 범위를 좀 더 늘리면 0보다 크거나 같은 높이 함수를 가지고 더 넓은 영역에서 적분하면 그럼 적분값이 더 커져야 될 거예요. 그죠? 상식적으로. 그런데 0부터 적분을 루트 2라는 무리수까지 해보면 fx, dx 무리수까지 적분을 계산해보면 똑같이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던 이 데피니션에다가 f에 자 이제 a는 0이고 b가 루트 2예요. 그죠? 그러니까 루트 2k 나누기 n 여기다가 한 변의 길이는 루트 2 나누기 n 이런 값이죠. 자 여기서는 이 n분의 k에다가 루트 2라는 무리수가 곱해져 있어서 이 값이 항상 무리수예요. 무리수에서는 함수 f의 값이 0이라 그랬으니까 여기 등장하는 덧셈에서 등장하는 모든 함수 값은 다 0이고 따라서 이 적분도 0이에요. 자, 뭔가 잘못됐죠? 그죠? 0보다 크거나 같은 함수를 가지고 적분을 했는데 좁은 영역에서 적분하니까 값이 1인데 영역을 더 넓은 영역으로 적분 범위를 확장하니까 오히려 저 적분 값이 0이 됐어요. 어디가 틀렸죠? 뭐가 잘못된 거죠? 틀린 부분은 이 데피니션 고등학교 때 배웠던 이 데피니션이 틀린 데피니션이었다는 거예요. 정적분을 저렇게 정의하는 건 단순히 고등학생들에게 적분의 개념을 처음 익혀야 되는 고등학생들에게 이해를 쉽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간단히 만들어 놓은 거고 실제 정적분을 이렇게 정의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과목에서는 미만 적분을 조금 더 엄밀하게 정의해 보도록 해요. 먼저 피적분 함수 f는 바운디드 포지션, 즉 유개인 함수라고 생각할게요. 그래서 f의 값은 마이너스 m에서 플러스 m까지 어떤 범위에서 제한이 돼 있어요. 그리고 함수의 정의역은 이런 닫힌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죠. 자, 그랬을 때 몇 가지 기호가 필요한데 먼저 이 정의역 안에 어떤 집합 S라는 집합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쓸 거냐면 라지 m의 fs가 주어진 함수를 제시해주고 그 다음에 정의역 안에 어떤 부분 집합에 대해서 이 집합에 대해서 라지 m이라는 이런 숫자를 대응시켜 줄 거예요. 또 스몰 m이라는 숫자를 대응시켜 줄 거예요. 자, 라지 m이라고 쓴 건 fx 함수 값을 요 s라는 주어진 집합 위에서 함수 값을 측정해서 그거에 수프리멈을 취한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맥시멈을 취한 거예요. 근데 맥시멈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맥시멈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맥시멈 대신에 우리가 수프리멈이라는 대신을 쓴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스몰 m이라고 쓴 건 인피멈을 취한 거예요. x가 s라는 집합에서 함수 값을 측정해서 그거에 인피멈을 취한 거예요. 자, 이제 주어진 함수의 적분을 정의하기 위해서 구간 A부터 B까지
라는 구간에서 A부터 B까지라는 구간에서 함수가 정의되어 있어요. 그럴 때 이 함수는 꼭 연속일 필요는 없고, 그래요. 함수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죠. 자, 그랬을 때 요 정의역 A부터 B까지라는 구간을 잘게 나눌 거예요. 그걸 분할이라고 그럴게요. A부터 시작해서 A를 T0라 그러고, T1은 그거보다 조금 더 커지고, T2 이렇게 해서 점점 커져서 Tn이 되면 B가 되는, 그래서 이 자리가 T0 그리고 T1, T2 그리고 Tn까지 가는 이런 숫자들, 증가하는 숫자들의 모임을 이걸 분할 또는 파티션, 구간 AB의 파티션이라고 할게요. 자, 고등학교 때 배웠었던 그 적분, 구분구적법을 이용한 적분의 정의에서도 결국 이런 분할을 쓴 건데, 그 분할보다 조금 더 일반적인 게, 우리 고등학교 때는 적분할 때 xk라는 노드를 왼쪽 점 A에서부터 플러스 b-a 나누기 n을 k배만큼 움직여서, 요게 b-a 전체 구간을 n 등분을 한 거예요. 등분이라는 게 같게 나눴다는 뜻이죠. 전체 구간을 똑같은 구간의 길이로 나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가 사용할 이 분할에는 등분이라는 걸 가정하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구간을 나눌 때 어디는 좀 넓게 나눠도 되고 어디는 더 좁게 나눠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구간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적분을 하다 보면 어떤 함수를 구분구적법으로 적분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랬을 때 함수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다. A부터 B까지. 이걸 구분구적법으로 적분을 계산한다. 그래프 아래쪽의 넓이를 계산한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은, 함수의 변화가 심한 부분은 좀 잘게 잘라줘야지 적분값이 정확하겠지만, 이렇게 함수값이 변화가 크게 없는 부분은 사실 더 자를 이유가 없죠. 그죠? 그냥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요 사각형의 넓이가 얻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면 구간의 길이를 똑같이 나눠야 한다는 게 꼭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일반적으로 분할의 크기가, 각 구간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도 같이 고려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등분이란 조건은 제외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반적인 파티션, 일반적인 분할이에요. 그럴 때 upper sum 또는 upper double sum, 실제 이 개념을 도입한 프랑스 수학자예요. 다보라는 사람 이름에 써서 upper sum, F의 upper sum인데 with respect to 이 파티션에 대해서 F의 upper sum이라는 게 어떻게 정의될 거냐면, 기호로는 U라고 쓸게요. F가 있고 그 다음에 분할 P가 있어요. 이건 구간을 이렇게 나눴을 때 각각 구간들마다 여기 TK라는 구간, 그 다음에 T의 K 플러스 1이라는 요 구간이 있을 때 구분구적법에서 밑변 곱하기 높이, 그걸 해서 다 더한 거였어요. 그죠? 주어진 함수에 밑변 곱하기 높이 해서 다 더하는 건데, 문제는 저 높이를 어디서 측정할까라는 거예요. 아까 고등학교 정의를 썼을 때 xk에서 함수값을 측정하고, 그 다음에 b-a 나누기 n, 요게 델타 x 한 칸의 길이였죠. 서메이션을 시그마를 k가 0부터 n- 이렇게 썼어요. 그 얘기는 각각 구간들마다 높이를 구간의 왼쪽 점에서 측정하겠다라는 거였었죠. 구간의 왼쪽 점에서 그죠? 만약 요 서메이션을 k가 1부터 n까지로 바꾸면 밑변 곱하기 높이를 측정하는데, 여기가 x0, 여기가 x1이었으니까 높이를 x1에서 오른쪽 점에서 측정하겠다는 뜻이었어요. 그렇죠? 왼쪽 점이 맞나요? 오른쪽 점이 맞나요?
아니면 우리가 고등학교 때 왼쪽 점에서 측정하는 게 맞다 그랬나요? 오른쪽 점에서 측정하는 게 맞다 그랬나요? 둘 다 맞는 걸로 배웠죠. 그죠? 또는 차이가 없는 걸로 배웠어요. 그렇죠? 자, 이 중에 어떤 게 맞느냐? 지금 우리가 개발할 이 다보 인테그랄에서는 왼쪽 점이 맞느냐, 오른쪽 점이 맞느냐, 어느 점에서 높이를 측정하는 게 맞느냐, 그게 아니라 주어진 구간, 요 분할의 한 구간에서 분할에 대응되는 어퍼썸이라는 건, 자, 여기가 tk 플러스 1 마이너스 tk예요. 그러니까 k번째 구간의 길이에요. 그럴 때 요게 밑변이고, 그때 k는 이제 1번부터 n번까지 이렇게 움직여가죠. 그러니까 첫 번째 구간 t0부터 t1까지 구간의 길이가 이거예요. 그 다음에 tk부터 tk 플러스 1까지 k번째 구간의 길이가 이거예요. 마지막으로 n번째 구간이 되면 아니네요. 미안합니다. 여기가 tk 빼기 t의 k 마이너스 이렇게 적어야지 첫 번째 구간 k가 1일 때 t1 빼기 t0가 되네요. 그죠? 여기 첫 번째 구간. 그리고 k가 n이 되면 그때 tn 빼기 tn 마이너스 1 마지막 구간의 길이가 돼요. 그래서 이게 k번째 구간의 길이. 그러니까 tk 그리고 tk 마이너스 1 이게 k번째 구간이네요. 자, 이 구간에서 밑변의 길이 곱하기 여기다가 이제 높이를 계산해야 되는데 높이를 왼쪽 점에서 측정하느냐 오른쪽 점에서 측정하느냐 그게 아니라 요 m 캐피털 M 라지 M이라고 쓴 게 어떤 집합에서 함수 f의 최대값 또는 수프리멈을 측정한 거예요. 그래서 캐피털 M이라고 쓴 게 이게 최대값인데 또는 수프리멈인데 f의 어디서 바로 요 k번째 구간에서 여기 브레이킷으로 쓴 건 구간이라는 뜻이에요. tk-1부터 tk까지 요 구간에서 함수의 최대값을 또는 수프리멈을 측정해서 그걸 높이로 구분구조법을 취한 거예요. 자, 똑같은 내용을 로우 다보성 근데 주어진 파티션 분할 P에 대해서 로워 다보성을 계산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기호는 L이라고 쓸게요. FP 이 함수의 분할 P에 대해서 내용되는 로워 다보성 L을 계산할 건데 차이는 라지 M이라고 썼던 걸 스몰 m으로 고친 것뿐이에요. 그래서 K번째 구간에서 tk-tk-1 이 부분은 K번째 구간의 밑변의 길이고 거기다가 곱하기 높이를 할 건데 높이를 함수 F의 이 구간에서 인피마 또는 최소값을 기준으로 높이를 측정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로부터 금방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UFP 이 어퍼썸이라는 건 각각 구간들마다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할 건데 높이를 최대값 기준으로 측정한 거예요. 그런데 이 어퍼썸이 그렇다고 해서 무한으로 가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아요. 원래 F가 바운디드라고 그랬죠. F의 함수값이 제한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자, 어퍼썸 원래 이렇게 쓴 거였었는데 요거랑 한번 비교를 해보죠. 캐피털 M의 F 그리고 TK-T의 K-1 자,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이때 이 캐피털 M 수프리멈을 원래는 K번째 구간에서 측정해서 더한 게 어퍼썸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이 K번째 구간에서의 수프리멈 또는 어퍼썸 최대값을 구간의 길이를 아예 A부터 B까지 이렇게 바꿔버리죠. 자, 수프리멈은 최대값은 구간이 크면 클수록 값이 더 커져요. 그렇겠죠? 반대로 인피멈 최소값은 구간이 크면 클수록 값이 더 작아져요. 그렇겠죠? 그래서 요 어퍼썸에 등장하는 요 캐피털 M
최대값, 각각 구간의 최대값을 아예 정의역 전체에서 f의 최대값으로 다 바꿔버리면 그럼 upper sum이라고 쓴 요 위의 식보다 요 값이 더 커져 버린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바운디드라는 게 f의 절대값이 어떤 고정된 상수 k에 의해서 제한이 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네, 또는 그 절대값, 요 k가 또는 요 값이 인덱스, 서메이션 인덱스 k에 상관없는 그런 상수가 돼요. 그래서 이걸 f의 a, b 요 전체 구간에서 f의 수프리멈이라는 유한한 값, 그 값에다가 이제 구간의 길이를 다 더한 거죠. 그죠? 각각 구간들마다 구간의 길이를 다 더하면 그건 b 빼기 a라는 구간의 전체 길이가 돼요. 그래서 요 값이 유한해요. 자, 마찬가지로 이 로어썸을 보면 로어썸은 요 자리를 각각 해당되는 구간 k번째 구간에서 계산한 최소값 또는 인피멈이라는 걸 요 구간을 f의 전체 구간, 전체 정의역에서 계산한 최소값으로 또는 인피멈으로 바꾸면 그런 값이 더 작아질 거예요. 나머지 구간의 길이를 더한 건 그냥 b 빼기 a를 곱한 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뭐인데 보다는 더 큰 그런 값이 된다고요. 자, 요 관계를 모으면 분할 P를 어떻게 잡든지 간에 LFP 로어썸 하합이라고 하는 로어썸하고 UFP 어퍼썸 요 둘 사이에는 요 로어썸과 어퍼썸 사이에는 자연스러운 대소관계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라지 m이라고 쓴 건 각각 구간들마다 최대값을 취한 거고 스몰 m이라고 쓴 건 최소값을 취한 거니까 어퍼썸이 로어썸보다 항상 더 크다고요. 그렇지만 얘도 어떤 유한한 값, 정확히 요 값에 의해서 바운드 되어 있어요. 라지 m의 f 전체에서 측정한 최대값에다가 구간의 길이 b 빼기 a 한 것보단 작아요. 또 이 왼쪽 로어썸도 전체 구간에서 측정한 f의 최소값에다가 구간의 정의역의 크기를 곱한 값보다는 더 크다고요. 그러니까 분할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요 양쪽에 있는 이 값들은 분할에 상관없는 값이죠. 그죠? 분할에 상관없는 어떤 양쪽 바운드가 있어서 제한이 있어서 그 안에서 요 로어썸과 어퍼썸이 분할에 따라 서로 다른 값들을 가져요. 자, 그러면 이제 적분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적분은 먼저 어퍼 인테그랄 또는 어퍼 다보 인테그랄 을 정의하도록 하죠. 어퍼 다보 인테그랄은 이제 u f 이렇게 쓸게요. 다보 인테그랄 하면 어퍼 인테그랄 하면 이제 요 분할에 의존하지 않는 그런 어떤 값이 되는데 이 값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UFP 때 P는 파티션이죠. 구간 AB에서 만들어진 임의의 파티션이 있을 때 그 파티션을 바꿔가면서 계산한 모든 어퍼썸들이 있어요. 그렇죠? 분할을 바꿔가면서 계산한 모든 어퍼썸들이 있어요. 자, 여기서 분할을 바꿔가면서 계산한 어퍼썸들이 여러 개가 있을 때
각각 분할들마다 어퍼썸이라는 건 최대값, 각 구간에서의 최대값을 기준으로 측정한 그런 적분이에요. 그렇죠? 분할을 다르게 잡으면 또는 분할을 점점 잘게 자르면 그러면 요 어퍼썸들이 점점 낮아질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엄밀하게 더 증명을 해 보겠지만 그래서 어퍼 인테그럴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가능한 분할에 대해서 계산한 어퍼썸들 중에 얻을 수 있는 가장 작은 값, 즉 이런 어퍼썸들 전체 인피멈을 가지고 어퍼 인테그럴을 정의하도록 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로워 인테그럴 또는 로워 다보 인테그럴이라고 하는 건 기호로는 L 이제 분할 P 없이 그냥 LF 이렇게 쓸 거고요. 얘는 어떤 거냐? LFP. 여기서 P는 역시 분할. 이 구간 A, B에 대한 임의의 분할들이 있을 때 그 분할에 대응되는 로워썸 하합들을 계산해서 그런 하합들 중에서 제일 값이 큰 수프리멈을 취한 걸 로워 인테그럴이라고 부르도록 하죠. 자, 지금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이 어퍼썸 또는 상합이라는 게 어떤 고정된 상수, 요 분할의 상은 이 상수보다 전부 다 작아요. 그죠? 그런 거에 인피멈을 취하는 거니까 얘도 유한한 값이에요. 그렇다고 또 마이너스 원대로 내려갈 수는 없죠. 왜냐하면 요 값보다는 더 크니까 항상 요 값과 요 값 사이에서 어퍼썸, 로워썸들이 등장하니까 그런 걸 가지고 인피멈을 취하거나 수프리멈을 취하거나 다 요 두 개의 고정된 값들, 그 실수값 사이에서 어떤 값들이 얻어진다고요. 그죠? 자, 그럴 때 실제 우리가 적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저 어퍼 인테그랄과 로어 인테그랄이 같을까요? UF라고 쓴 어퍼 인테그랄하고 로어 인테그랄하고 이게 같을까요? 함수에 따라 달라요. 우리는 이 어퍼 인테그랄과 로어 인테그랄이 같아지는 경우에 한해서 그래서 만약에 UF와 LF가 어퍼 인테그랄과 로어 인테그랄이 같아지는 경우에 한해서 우리가 주어진 함수를 다보 인테그러블 펑션이라고 부를 거예요. 또는 지금 우리 이 섹션의 타이틀은 리만 인테그랄이었는데 이렇게 정의한 건 다보 인테그랄이라고 부르고 리만 인테그랄과 비교를 해 보도록 하죠. 사실 두 개가 똑같은 개념이긴 해요.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던 요 기호가 이제 다보 인테그랄인데 그 다보 인테그랄의 엄밀한 정의는 이게 같을 때만 뭘로 정의할 거냐면 값이 같다 그랬으니까 그 중에 어떤 값으로 정의해도 상관없겠어요. 그렇죠? 자, 여기서 x라는 건 적분 변수라서 사실 이걸 x의 함수로 보고 dx 적분하건 y의 함수로 보고 dy 적분하건 상관없는 거죠. 그렇죠? 적분 변수 뭘 쓰냐? 별반 상관없어요. 그죠? 그래서 불필요한 건 생략하자라고 하자면 그냥 이렇게만 써도 틀린 게 아니고 덜 쓴 게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정보는 다 들어있어요. f라는 함수를 a부터 b까지 적분하라.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기호를 이렇게 줄여서 쓰도록 할게요. 자,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죠. fx가 x제곱이에요.
구간 AB가 있고 여기서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다. 이 함수의 네, 다보 인테그랄이 어떻게 되는지. 만약에 우리가 분할을 줬는데 네, 분할 P가 여기 출발은 0부터 시작하도록 하죠. 0부터 B까지 라는 구간에서 분할을 잡는데 네, 그러니까 T0가 0이고 T1, T2 이렇게 점점 커져서 Tn이 구간의 마지막 점 B예요. 그럼 이 구간 0부터 B까지 이런 함수, 사실 우리가 그 적분이 뭐가 돼야 되는지는 다 알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럴 때 이 구간에 대해서 어퍼 썸을 먼저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해요. 어퍼 썸은 그러면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각각 구간들마다 K가 1번부터 N번까지 첫 번째 구간부터 N번째 구간까지 네, 네, 이게 캐피털 M이라고 썼던 게 사실은 수프리멈이었었죠. 수프리멈. 그냥 캐피털 M 키울 수도 있고요. 캐피털 M 안에 네, x제곱이라는 함수를 구간 k-1 k-1에서부터 tk 요 구간에서 x제곱은 요 함수를 쓴 거예요. 그죠? f. 네, 이걸 구간의 길이 tk-tk-1 요 k번째 구간의 길이를 가지고 밑변을 삼아 계산한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함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아니까 0에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가는 증가함수예요. 또는 non-decreasing 펑션이에요. 여기 tk-1이 있고 tk가 있으면 그때 이 구간에서 수프리멈은 캐피털 M은 오른쪽 점에서 그 최대값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k가 1에서부터 n까지 요 값이 x제곱이라는 함수에 구간의 오른쪽 점을 대입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tk의 제곱 이걸 tk-t의 k-1 그렇죠? 자 이건 특정한 한 분할에 대해서 계산한 그런 어퍼 썸이에요. 만약에 이 분할을 우리가 고등학교 때 했던 것처럼 네, TK들인데 TK가 B 나누기 N을 K배 해줘. 그러니까 0부터 B까지를 그냥 N 등분 해준 그런 파티션을 잡았다면 그때 이 어퍼썸은 어떻게 되나요? 이 특별한 이런 파티션에 대해서 어퍼썸을 계산을 하면 그러면 K가 1부터 N까지 덧셈을 할 건데 그때 TK가 이런 값이에요. B K 나누기 N 이걸 제곱을 하고 그때 한 구간의 길이는 뭔가요? 한 구간의 길이는 B 나누기 N 그죠? 그래서 이건 B 3승하고 N 3승을 꺼낼 수 있고 시그마 K의 제곱이네요. K가 1번부터 N번까지 그렇죠? 자, 그러니까 B 3승 나누기 N 3승을 시그마 K 제곱이면 어떻게 되죠?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을 6으로 나눈 이런 값이 될 거예요. 여기서 N을 무한대로 극한을 취해보면 어떻게 되죠? 분모에 N3승, 분자에 N3승이 있고 간단하면 그 값이 6분의 2, 즉 3분의 1이고 3분의 1에 B의 3승이라는 값이 얻어져요. 그쵸? 자, 사실 이건 우리 고등학교 때 계산하던 그런 구분구적 법이에요. 그죠? 그런데 요 사실로부터 우리가 뭘 알아냈냐면 분할을 특별히 이렇게 잡았더니 그때 그 분할들의 값이
이런 3분의 b3승이라는 값으로 수렴하는 그런 구조를 가진다라는 걸 알았다고요. 이제 u, f, 어퍼 인테그랄. 어퍼 인테그랄은 뭐였었죠? 어떻게 정의된 거죠? 모든 가능한 어퍼 썸들을 다 고려했을 때, 모든 가능한 어퍼 썸들을 다 고려했을 때, 그거의 인피멈, 그거의 제일 작은 값이 저 어퍼 썸이었어요. 지금 특정한 어퍼 썸들이 이런 값에 점점 가까이 가니까, 어퍼 인테그랄은 모든 가능한 어퍼 썸들보다 더 작아야 되니까, 이가 3분의 b3승보다 더 작거나 같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또, 이 계산을 이 로우썸에 대해서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로우썸, 동일한 요 파티션에 대해서 로우썸을 가지고 계산해보면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자, 이제 여기 이 어퍼썸을 계산할 때는 구간에서 라지 m 수프리멈이 구간의 오른쪽 점에서 얻어졌어요. 이제 여기를 로우썸이라고 바꾸면 여기는 스몰 m이 될 거고, 구간에서 x제곱이라는 함수의 인피멈은 최소값은 왼쪽 점에서 얻어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자리가 bk가 아니라 b의 k-1 이걸 n으로 나눠서 제곱한 다음에 구간의 길이 n분의 b를 곱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역시 b3승 n3승을 묶어내고 나면 여기는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1의 제곱이 돼요. 또는 b3승 나누기 n3승에다가 k-1의 제곱이니까 시그마 k의 제곱이라고 쓰면 k가 이제 1부터, 왜냐면 k가 1일 땐 사실 0이니까 한 칸씩 줄여서 인덱스를 하나씩 쉬프트를 해서 n-1까지 이제 k 제곱을 배운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얘는 b3승 n3승에다가 n-1, 2n-1을 6으로 나눈 거니까 역시 n을 무한대로 극한을 보내면 결국에는 3분의 b3승만 남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3분의 b3승에 가까워지는 그런 로어 썸들이 있다고요. 반면 로어 인테그랄이라는 건 모든 가능한 로어썸들의 수프리멈으로 정의했으니까 얘는 오히려 이 값보다 더 커져요. 3분의 b3승보다 더 값이 크다. 자, 우리가 아직 증명을 하진 않았지만 우리 나중에 조금 더 지나면 뭘 증명할 거냐면 어떤 함수든지 간에 로우 인테그랄하고 어퍼 인테그랄하고 비교해보면 항상 어퍼 인테그랄이 더 커요. 그래서 b3승 나누기 3 로우 인테그랄은 이 값보다 더 크거나 같다 그랬죠. 또 어퍼 인테그랄은 이 값보다 더 로우 인테그랄보다 더 큰데 어퍼 인테그랄은 또 동일한 값에 의해서 바운드가 있어요. 즉, 이 값과 이 값이 똑같이 b3승 나누기 3이라는 값, 동일한 값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분 가능하다는 거였죠. 그리고 그때 저 값을 주어진 함수의 적분으로 정의를 하자는 거예요. 함수 f, x제곱이라고 주어진 함수는 얘는 인테그러블 하다. 그리고 그때 그 적분 0부터 b까지 x제곱의 dx라는 게 b3승을 3으로 나눈 이런 값이다.
그죠? 자, 이제 우리 처음 이야기했었던 그 예제로 돌아가서 fx가 1 또는 0이에요. 만약에 x가 유리수일 때는 값을 1을 대응해주고, 만약에 x가 무리수면 0을 대응해주는 그런 함수가 있다고 생각하죠. 이런 함수에 대해서 분할 p를 좀 정의역을 0부터 b까지라고 할게요. 그래서 분할 p를 0, t0에서부터 시작해서 t1 이렇게 pn이 b가 되는 이런 분할을 하나 잡았다고 생각해보죠. 네, 그 분할에서 어퍼썸 그리고 로어썸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네, UFP 여기 어퍼썸이었었죠. 어떻게 계산하는 거였었나요? 네, K가 1부터 N까지 각각 구간들마다 MF의 TK-1, TK K번째 구간에서 함수의 최대값을 계산한 거예요. 수프리모를 계산한 거예요. 곱하기 TK-TK-1 K번째 구간의 길이. 그렇죠? 자, 반면 로어썸은 똑같이 계산하는데 여기를 little m으로 쓴 거예요. 네, TK-1, TK 라는 구간에서 네, TK-TK-1 그쵸? 여기 라지엠이라고 쓴 건 그 구간에서의 네, 최대값이고 또는 수프리몸이고 스몰m이라고 쓴 건 최소값이었어요. 인피몸이었어요. 자, 함수가 이렇게 주어지면 유리수에서는 1, 무리수에서는 0 이렇게 주어지면 구간을 아무리 작게 잘라도 그 안에서 유리수도 있고 무리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여기는 그 구간 안에서 이 수프리몸은 항상 1의 값을 가질 거고 인피몸은 항상 0의 값을 가질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 값이 다 1이니까 어퍼썸은 그냥 구간의 전체 길이 그러니까 0부터 b까지라면 구간의 전체 길이 b가 돼요. 반면 로어썸은 각각 구간들마다 높이의 최소값은 항상 0이니까 로어썸은 무조건 0이라고. 분할에 상관없이. 분할 어떻게 잡든지 간에. 그러니까 이런 어퍼썸들을 가지고 다시 인피멈을 취해서 어퍼 인테그랄을 계산해도 값은 이 구간의 길이 b예요. 왜냐면 높이가 1인 것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어퍼 인테그랄에서는 이 함수의 높이가 항상 1인 것처럼 보여요. 각각 구간들마다 높이를 최대값으로 선택하니까. 반대로 로우 인테그랄은 각 구간들마다 높이가 항상 0인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함수의 어퍼 인테그랄은 1이고 로어 인테그랄은 0이어서 이게 서로 달라요. 따라서 이 함수는 유리수와 무리수의 서로 다른 값을 대응시켜준 이 함수는 적분이 안 돼요. 다보 인테그랄이라는 개념으로는 적분이 안 돼요. 또는 이게 리만 인테그랄이라는 개념으로는 적분이 안 돼요. 여러분이 나중에 해석학을 좀 더 배우면 나중에 이 함수를 다시 적분을 할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다른 적분법으로. 르벡 적분이라는 다른 적분법을 이용을 하면 그때는 이 함수를 적분을 할 건데 그건 이제 여러분이 실해석이나 다른 과목을 들었을 때 배우게 되는 새로운 개념이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다보 인테그랄 또는 리만 인테그랄의 개념으로는 적분 불가능인 가장 대표적인 그런 예제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 적분 이론을 공부하기 위해서 몇 가지 도구들을 개발하도록 할게요. 먼저 F는 구간의 AB에서 정의된 그런 유개인 함수예요. 자, 이럴 때
P가 Q라는 AB의 파티션들을 만들 건데, P가 Q의 부분 집합. 자, 우리가 분할을 구간 A부터 B까지를 이렇게 나눠 놓은 요 노드들, 이 나누어진 점들의 집합이라고 본다면, 분할을 점들의 집합이라고 본다면, Q가 P보다 더 큰 분할이다. 또는 P가 Q의 부분 집합이다. 라는 이야기는 Q가 더 많은 노드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죠? 나누는 점들이 더 많다는 뜻이에요. 그 이야기는 구간의 크기는, 구간의 길이들은 Q를 구성하고 있는 구간의 길이가 오히려 더 짧다는 뜻이죠. 더 잘게 나눴다는 뜻이에요. 그죠? 더 잘게 나누니까 나누는 점들이 많아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P가 더 성긴 또는 콜스한 그런 분할이고, Q는 그거보다 더 촘촘하게 자른 파이너 파티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 뭘 비교하고 싶은 거냐면, 자, F라는 주어진 바운디드 펑션에 Q라는 파티션에서 계산한 로어썸이에요. 그 다음에 Q라는 파티션에 계산한 어퍼썸이에요. 동일한 분할이면 로어썸, 어퍼썸 사이에 이런 부동호가 있다는 건 우리 자연스럽게 알고 있죠. 그죠? 그런데 분할을 더 성기게 하면, 이 성긴 분할과 더 촘촘하게 자른 분할 사이에 로어썸, 어퍼썸들이 서로 어떤 대소 관계를 가지느냐라는 게 질문이에요. 로어썸을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돼요. 어퍼썸을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돼요. 자, 무슨 뜻인가요? 로어썸을 기준으로 보면 P라는 파티션에서 계산한 로어썸보다 분할을 더 잘게 자르면, P를 구성하고 있는 분할 조각들을 더 잘게 잘라서 세분을 하면 그럼 로어썸은 점점 더 커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P를 기준으로 계산한 어퍼썸이 있었는데, 그거보다 분할을 더 잘게 자르면 어퍼썸은 점점 더 작아진다는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 Q라는 분할이 P라는 분할보다 점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분할의 포인트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거 인덕션을 쓸 건데, 수학적 피납법을 쓸 건데, 네, number of points in Q 차집합 P. 그래서 Q라는 분할이 P라는 분할보다 점이 몇 개 많으냐, 그 점의 개수에 대해서 인덕션을 쓰겠다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는 P라는 분할이 Q보다 딱 한 점 더 많을 때만 증명을 하면 그 다음에 점이 하나씩 더 많아지는 동안 똑같은 증명법을 계속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분할 P가 있는데, 즉 A부터 B까지를 T0, T1 이렇게 Tn까지 나눴어요. 거기서 TK가 있고 TK-1이 있고 TK가 있고, 자, 요게 분할 P예요. 그런데 분할 Q는 요 점들 T0, T1 똑같이 다 있는데, 그 사이에 여기에 점이 하나 딱 더 있는 거예요. 이런 점. 그러니까 TK-1, TK는 똑같이 있고 P랑 똑같이 있고, 그 사이에 딱 한 점이 더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죠? 자, 그럴 경우에만 증명을 하면, 그러면 이건 수학적 귀납법으로 점의 개수가 유한 개 더 많은 경우에 대해서 하나하나 더 똑같은 아규먼트를 적용해 보면 그 부동호가
성립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점이 하나 더 많은 경우에 요 전체 부등호 중에서 가운데 여기는 당연하니까 왼쪽 부분 로워 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여기 tk-1이 있고 tk가 있어요. 다른 부분은 똑같으니까 생각하고 또 우리가 관심 있는 이 부분 여기에 가운데 u라는 점이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함수가 가령 여기서 뭐 이렇게 움직여 가다가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뭘 비교해 볼 거냐면 fq 요 값에서 LFP 이거 떼보죠. 그게 0보다 크다라는 거 확인하면 되니까. 그렇죠? 자, P는 나머지 다른 구간에서는 P에 대한 분할이나 Q라는 분할에서 계산한 값이나 이 로워 썸들이 똑같을 테니까 서로 다 상쇄돼 버리고 얘네들이 다른 부분이 TK-1 그 다음에 U, 그 다음 TK 요 세 점이 관련된 요 부분에서만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럴 때 FQ Q라는 파티션에서 계산한 저 로워 썸은 어떻게 되나요? M 로워 썸이니까 인표몰 취하고 TK-1에서부터 U까지 요 왼쪽 구간에다가 곱하기 U 구간의 길이 U 빼기 TK-1 플러스 MF의 오른쪽 구간 U에서부터 TK 하고 TK-U 거기다가 LFP라는 건 P라는 파티션은 요거 전체가 하나의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구간 TK-1에서부터 TK까지 요 전체 구간의 길이는 TK-1에서부터 TK까지 요거의 차이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걸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한 번 더 쓸까요? F TK-1에서부터 U까지 U 빼기 TK-1 그 다음에 플러스 M의 F U에서부터 TK까지 TK-U 요 두 항이 있었는데 여기다가 빼기 요걸 빼줘요. 그런데 요 순서가 바뀌었네요. TK에서부터 TK-1까지 그 차이 요 구간의 길이라는 걸 요 두 개로 나눌 수 있을 거잖아. 그죠? 그래서 요걸 U 빼기 TK-1 이라는 구간하고 플러스 TK 빼기 U라는 두 개의 구간으로 나눴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 M에다가 F TK-1부터 TK까지 계산한 인피멈에다가 요가 U 빼기 TK-1 플러스 높이는 똑같고 높이는 똑같고 F의 TK-1 TK 요 구간에 측정한 인피멈에다가 요 구간의 오른쪽 부분 TK 빼기 U 이렇게 써보면 자, 요 왼쪽 부분에서 똑같은 구간에서 인피멈인데 구간이 원래 작은 구간을 더 큰 구간으로 바꿨어요. 자, 최소값 인피멈을 계산하는데 구간이 커지면 값이 더 작아지죠. 반대로 구간이 작으면 값이 더 커진다고요.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요 값이 밑에 있는 이 값보다 더 커요. 그 차이가 양수라고요. 마찬가지 얘도 구간이 더 커졌으니까 인피멈 값이 더 작아져요. 그죠? 위에 있는 값이 밑에 있는 값보다 더 크다고요. 그 차가 양수예요. 그래서 얘가 0보다 크죠.
그쵸? 그래서 구간을 잘게 자르면 잘게 자를수록 여기 지금 네. LFQ 라고 하는 건 왼쪽 구간 오른쪽 구간을 더 잘라서 왼쪽에서 인피몸을 취하고 오른쪽에서도 인피몸을 취한 네, 이렇게 계산된 화합이에요. 그런데 요 LFP는 두 개의 구간을 구별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할 때 높이를 요 값 하나로 계산한 게 이 LFP예요. 자, 여러분 이제 감이 좀 잡히나요? 구간을 더 잘게 자르면 이렇게 변해 나가는 함수가 있을 때 구간을 잘라서 로어썸을 계산해요. 각각 구간들마다 값이 제일 작은 거 기준으로 적분을 하고 있다고요. 구분구조법을 적용하고 있다고요. 그럴 때 구간을 한 칸 더 나누면 여기서 한 칸 더 나누면 그러면 이 부분은 그대로 있겠지만 이 부분은 값이 그만큼 더 커질 거잖아요. 그렇죠? 잘게 나누면 나눌수록 점점 아래쪽에서 로어썸은 점점 증가해요. 그렇죠? 구간을 더 잘게 나누면 나눌수록 로어썸은 점점 커진다고요. 그렇죠? 이걸 만약에 어퍼썸에 대해서 적용을 해보면 어퍼썸에서는 구간을 더 잘게 나누면 오히려 그 값이 더 작아지겠죠. 그죠? 똑같은 그 아규먼트에서 라지 MB라고 쓰면, 수프리몸이라고 쓰면 구간이 커지면 커질수록 값이 더 커진다고요. 그렇죠? 이 때문에 이런 관계를 얻을 수 있어요. 자, 다음으로 이런 건 어떻게 될까요? f가 일단 바운디드 펑션인데 p하고 q라는 게 이 구간을 나눠놓은 파티션 분할이에요. 그 동일한 구간을 PQ 두 개의 서로 다른 방법으로 나눠 놨어요. 아까처럼 PQ 사이에 포함관계가 없다면 없는 상태에서 LFP하고 P라는 분할로 계산한 로어썸하고 Q라는 분할로 계산한 어퍼썸하고 서로 분할이 달라요. 분할이 다르면 쟤네들이 대소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게 질문이에요. 네, 비록 분할의 구조가 다르더라도 이 사이에는 항상 이런 대소관계가 있어요. 어퍼썸이 로어썸보다는 항상 더 커요. 진짜 그럴까요? 분할 나누는 방법이 전혀 다른데? 네, 그래요. 왜 그러냐면 P라는 게 요 구간 AB를 구간 A부터 B까지 구간을 P라는 게 나누고 있어요. T0부터 Tn까지. 또 Q라는 게 X0부터 XM까지 다른 방법으로 구간을 나누고 있다고요. 만약에 P와 Q를 요 점들을 구간을 나누는 점들을 다 유니온을 하면 합집합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거 역시 주어진 점유역에 대한 어떤 분할이 될 거고, 그죠? 같아지는 점은 그냥 하나 합쳐져서 하나의 점이 될 거니까 요 PQ를 합집합한 그 점들을 다시 또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을 하면 이게 요 구간의 그 구간의 분할이 될 거고, 게다가 P 유니온 Q 이건 이제 P보다 더 큰 파티션이에요. 또는 P를 더 세분한 파티션이에요. 또 P 유니온 Q라는 분할은 Q보다도 더 파인한, Q를 더 잘게 나눈 그런 파티션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LFP 이 식은 여기서
분할을 더 잘게 나누면 로워 썸은 커진다 그랬어요. 이것보다 L, F의 P 유니온 Q가 더 커졌어요. 그죠? 반대로 U, F, P 유니온 Q. 자, 요 사이에는 분할이 똑같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부등호가 있죠. 여기다가 U, F, Q를 여기다 쓸 수 있죠. 그죠? 분할이 Q. Q로 만든 어퍼 썸보다 P 유니온 Q는 그걸 더 잘게 나눴으니까 어퍼 썸은 더 작아진다고요. 작아지더라도 로워 썸, 어퍼 썸 사이에는 이런 대소관계가 유지되죠. 따라서 PQ가 서로 전혀 관계가 없는 분할이라고 하더라도 로워 썸이 어퍼 썸보다 커질 수는 없어요. 로워 썸, 어퍼 썸은 항상 서로 다른 영역에 있어요. 로워 썸이 항상 더 작아요. 분할이 상관없이. 그죠? 문제는 이 두 개가 서로 이런 관계에서 로워 썸 기준으로 우리가 분할을 점점 잘게 나누면 로워 썸이 커진다 그랬어요. 어퍼 썸 기준으로 분할을 점점 잘게 나누면 어퍼 썸들이 작아진다 그랬어요. 그죠? 그 두 개의 어퍼 썸, 로워 썸이 서로 가운데서 어디서 만나느냐라는 거예요. 가운데서 만나면, 어디선가 만나면 분할을 점점 잘게 나눠서 로워 썸이 커지다가 커지는 값하고 어퍼 썸이 작아지는 값이 중간에 어디선가 만나면 그게 적분값이에요. 그게 못 만나고 떨어져 있으면 차이가 나면 그러면 적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적분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자, 때문에 F가 AB에서 정해진 바운디드 펑션이 있으면 LF 로어 인테그랄 하고 UF 어퍼 인테그랄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이런 장벽이 있어요. 우리 그 위에 방금 우리 증명한 렘마를 통해서 보면 분할을 어떻게 나눠도 로어 썸이 항상 어퍼 썸보다는 작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로어 인테그랄은 이런 로어 썸들, 모든 가능한 로어 썸들 중에서 제일 큰 값, 수프리모를 취한 거고. 그렇더라도 어퍼 썸을 넘어가지 못하죠. 그죠? 반대로 어퍼 인테그랄이라는 건 이런 어퍼 썸들 중에서 인피모, 제일 작은 걸 취한 건데 그렇더라도 로어 썸보다 더 작아지지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대소관계가 있으니까 이 대소관계를 이용을 하면 이 관계를 쉽게 증명할 수 있게 되겠죠. 실제 이 증명은 간단하니까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분 가능성을 증명하는 또는 체크하는 한 가지 조건으로서 F가 바운디드 펑션일 때 F가 적분 가능하다 라는 사실과 동치인 조건이 뭐냐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미 엡실론에 대해서 제가 아까 어떤 설명을 했었냐면 적분 가능하다라는 게 무슨 뜻이었었냐, 로어 썸이 분할을 점점 나눠가지고 분할을 나눌 때마다 점점 커지는데, 그죠? 커져서 로어 인테그랄이 되고 어퍼 썸은 분할 점점 나누면 작아져서 어퍼 인테그랄이 되는데 그게 만나면 적분 가능하다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러면 두 개가 서로 만난다는 뜻이 이미 엡실론보다 그 차이가 가까워진다 라고 보면 되겠죠. 이미 엡실론에 대해서 어떤 파티션이 존재해서 엡실론이 아무리 작더라도 파티션 P가 존재해서 어퍼 썸하고 로어 썸하고 요 사이의 차이가 엡실론보다 작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워서 엡실론보다 작다라고 쓰고 싶은데 두 개가 가까워지니까 사실 절대값이 필요가 없죠. 왜냐면 똑같은 동일한 분할, 사실 분할이 다르더라도 어퍼 썸하고 로어 썸하고 비교하면 항상 어퍼 썸이 더 크니까. 그렇죠? 얘는 무조건 0보다 큰 값이에요. 그죠?
굳이 절대값을 씌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엡실론보다 작다. 네, 그러면 F가 접근 가능하다. 자, 왜 그럴까요? 먼저 이쪽을 생각해 보면 F가 인테그러블이에요. 그러니까 F의 어퍼 인테그랄하고 UF하고 LF 로어 인테그랄이 서로 같아요. 그러면 주어진 엡실론에 대해서 엡실론이 하나 픽스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자, exist 파티션 P가 있는데, P1이라고 할까요? 파티션 P가 있는데, 자, LF의 P1 하고 뭘 비교해 볼 거냐면, LF에다가, 네, LF, 로어 인테그랄이 뭐였었냐면, 로어 인테그랄이라는 게 뭐였었냐면, 요게 모든 가능한 로어 썸들의 수프리멈이죠. 그죠? 로어 썸들의 수프리멈이에요. 로어 썸들 중에서 제일 큰 값. 그러면 이 로어 썸에서 마이너스 엡실론 또는 나중에 우리 더 할 거니까 2분의 엡실론만큼 빼보도록 해요. 로어 인테그랄에서 2분의 엡실론만큼 빼면 그럼 로어 썸의 수프리멈이었는데 그보다 작아졌으니까 이제 더 이상 수프리멈이 아니죠. 수프리멈이 아니라는 건 그거보다 더 큰 로어 썸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보다, 요값보다 더 큰 로어 썸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 이 어퍼 썸이 있었는데, 어퍼 인테그랄이 있었는데, 어퍼 인테그랄이라는 건 모든 가능한 어퍼 썸들의 인피멈을 취한 거예요. 얘가 인피멈이니까 이거보다 플러스 2분의 엡실론, 요거보다 조금이라도 더 크면 더 이상 인피멈이 아니에요. 인피멈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이거보다 더 작은 게 있다는 뜻이죠. 더 작은. 그래서 exist partition P2가 있어서 이런 관계들을 만족해요. 자, 여기서 이제 파티션 P를 잡을 건데 어떻게 P1하고 P2를 유니온을 해요. 그러면 네, FP 요 유니온이 된 저 분할에 대해서 계산한 어퍼썸과 네, UFP 로어 썸과의 차이를 비교를 해보면 자, P라는 분할에서 P는 요 두 개가 유니온이 된 거예요. 유니온한 분할에서 계산한 어퍼썸 이거하고 UFP2 로어 썸 없이 그냥 어퍼썸들끼리 비교하면 이런 부등호 성립하죠. 그죠? P2보다 P는 더 잘게 나눈 거니까 어퍼썸이 작아졌어요. 또 빼기 LF의 P1. 자, P1하고 P가 더 작은, 더 세분한 분할인데, 더 잘게 나눈 분할인데, 그때 로어 썸을 비교해보면 로어 썸은 더 커졌어요. 그죠? 그런데 마이너스 4가 붙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4까지 고려하면 이쪽이 더 큰 값이에요. 더 큰 값들끼리 더 있으니까 이쪽이 이런 부등호가 유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두 개의 차이예요. 이 두 개의 차이를 다시 뭐로 바꿀 수 있냐면 요값보다는 이게 더 크다 그랬어요. UF 더하기 2분의 엡실론이 더 크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이 P1에서 계산한 로어썸 이것보다는 얘가 더 작다 그랬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9를 붙이면 마이너스 LF 플러스 2분의 엡실론 하고 부등호가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우리 가정이 어퍼 인테그랄, 로어 인테그랄이 서로 같다 그랬으니까 이게 서로 지워지고 나면 이게 정확히 엡실론이죠. 엡실론. 그래서 이 차이가 어퍼썸과 로어썸의 차이가 엡실론보다 작은 그런 분할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반대로 그럼 이쪽은 왜 성립되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 이걸 가정한 거예요. 이미 엡실론에 대해서 어퍼썸과 로어썸의 차이가 엡실론보다 작아지는 그런 분할을 찾을 수 있다는 게 우리의 가정이에요. 그러면 이 가정하에서 네, 어퍼 인테그랄은 어퍼썸들의 인피멈이니까 당연히 이런 부등호가 성립되고 네, 요걸
어떻게 고쳤을 수 있냐면 UFP 빼기 LFP 플러스 LFP 똑같은 걸 한번 해주고 다시 더해주고 그러면 그때 이 부분이 엡실론보다 작다 이미 엡실론보다 작다라는 게 우리의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엡실론 더하기 LFP인데 요건 아니면 LF 로어 인테그랄을 하면 로어 인테그랄은 로어 썸들의 수프리멈이니까 저런 부등호가 성립되죠. 그죠? 자 여기서 엡실론이 임의의 양수에 대해서 이런 관계가 성립해요. 지금 이 가정에서는 임의 엡실론에 대해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분할이 존재한다 라는 거였었는데 이제 그거로부터 얻어낸 UF 그리고 LF라는 건 분할에 상관없는 값이잖아. 그죠? 분할에 상관없는 어떤 바운드에 되어 있는 실수들이에요. 그냥 두 실수가 있어서 UF라는 실수랑 LF라는 실수가 있어서 LF에다가 엡실론만큼만 넣으면 UF보다 더 커지더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엡실론이 임의의 양수 엡실론, 임의 엡실론에 대해서 저런 부등호가 성립된다 라는 이야기는 이렇게 되려면 UF하고 LF 이 사이에 실제 이런 부등호가 성립돼야 돼요. 그죠? 만약에 LF 로어 인테그랄이 어퍼 인테그랄보다 조금이라도 더 작으면 그러면 엡실론을 그 간격, 그 차이보다 더 작은 값으로 선택해서 이런 부등호가 성립되지 않게 되겠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 로어 인테그랄하고 어퍼 인테그랄은 항상 반대쪽 부등호가 성립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요 두 개가 다 얻어졌으니까 어퍼 인테그랄하고 로어 인테그랄은 같아요. 즉 F가 인테그랄. 네, 이게 인테그러블 또는 적분 가능성을 보장해주는 적분 가능성과 동치인 그런 조건이에요. 네, 여기까지 리만 적분의 개념을 설명드렸고 다음 동영상에서 또 좀 더 다른 성질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